엄마 국어입니다. 사관학교 현대소설 뿌리 이야기 갑시다. 자, 여기서는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이번 사관학교에서 가장 낯선 작품이 요 뿌리 이야기. 자, 문제는 이제 낯선 작품도 어쨌든 국어 지문으로 출제됐다는 얘기는 뭔가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작품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서 아예 내려놓으면 이거 문제가 안 풀리는 거고, 그거 아니고 잘 뭔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얘하고 동그라미 관계인지 세모 관계인지 이거를 찾고 싶구나, 이렇게까지만 해도 문제는 충분히 풀린다고. 자, 사관학교를 보면 뭐가 보인다? 수능이 보인다. 엄청나게 연관이 많이 연계가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반드시 주워 먹읍시다. 엄마 국어 뭐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오케이, 갑시다. 나는 그에게, 따옴표 친 거 보니까 이제 둘 다 중요 인물이겠네. 여기는 고모 할머니와 같은 방을 썼던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밤마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아. 근데 짜증나. 그 이후 그가 구해온 나무 뿌리를 보고 그녀를 떠올린 나는 그녀 이름이 남기덕이라고 말한다. 할머니 이름을 이제 얘기해 준 거야. 영동에서 구해온 포도나무 뿌리, 그 뿌리를 나는 며칠 전 다시 보았다. 자, 그라는 사람이 포도나무 뿌리를 나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 근데 며칠 전 그 뿌리를 다시 봤어. 어디서 봤냐면 갤러리에서. 허공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그 뿌리가 영동에서 구해온 뿌리라는 거를 나는 알아차렸다. 오호, 그라는 사람이 나한테 뿌리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예술 작품을 만든 거지. 게다가 작품 이름이 남기덕이래.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 그라는 사람이, 왜 빨간색이 안 되냐? 그라는 사람이 뿌리를 가져왔는데 그 뿌리는 이 남기덕 할머니하고 연결이 되더라. 문학에서는 그냥 얘네들이 같은 편, 이런 게까지만 이해하면 돼. 나는 선뜻 발을 내딛지 못했다.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깨달았다. 고모 할머니가 이불 속에서 찾는 건 내 손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 손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뭘 찾으려고 했다? 뿌리 뽑혀 떠돌던 그녀의 존재를. 자, 뿌리 뽑혀 떠돌던 그녀는 왜 뿌리를 뽑혔냐면은 일제시대 위안부로 끌려갔다 왔다고. 일제시대 위안부로 끌려갔다 온 할머니들이 조국에 돌아와가지고 환영을 받았나? 아니라고. 최소한 몇십 년 동안을 숨어 지냈어. 왜냐하면은 그 끌려가가지고 뭐 굉장히 자기가 일단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끌려갔는데 거기서 뭘 당했어? 인간으로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것들을 당하고 왔지. 더 궁금한 사람들은 위안부 할머니 거기 홈페이지 찾아가 보면, 그러니까 아마 청소년들은 그 할머니들이 그냥 뭐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있었나 보다, 힘들었나 보다, 뭐 이 정도만 할 텐데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더 궁금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평화의 집 거기 한번 가보고,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그 할머니들 인터뷰한 게 다 있거든. 듣기 힘들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거를 당하고 왔어. 그 당하고 와서 그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갔는데,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고 오면은 굉장히 좀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왕따를 시키고 막 이러지. 이 할머니도 그래가지고 나 위안부였다 이런 거를 밝히지 못하고 그냥 숨어 지낸 거야. 평생 숨어 지내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지. 평생 뿌리를 찾으려고 했겠지.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하고 죽었다.
지금 할머니들 마찬가지야. 우리 후손들이 뭐 위안부 할머니 뭐 집도 만들어주고 같이 이제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가해자 일본이 인정 안 하지. 사과도 안 하고 아직도 그 뿌리를 찾지 못했지. 자, 여기서는 그 고모 할머니와 아까 여기 써놓은 거, 그 다음에 그의 예술이 만남을 하였다. 이해를 하였다. 포도나무 뿌리를 구해오고 2주 지난 뒤 불쑥 작업실에 들른 나는 그가 촛농 떨어뜨리는 모습을 마침 구경할 수 있었다. 뭔가 그 뿌리에다가 예술적인 행위를 하는 거지. 그 순간이 특별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한옥을 개조해 만든 갤러리에 다녀오고 나서야 알았다. 그 순간은 고모 할머니와 그가 만나는 순간이다. 생전 만날 일 없던 두 존재가 만난다. 이게 이제 예술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 갖고 뭐 피카소 전시회를 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다. 그 양반 벌써 한 80년 전에 죽은 양반인데 그 양반이 남긴 그 작품 이거를 21세기에 내가 쳐다보면서 시공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해가 되는 거지. 죽기 전 고모 할머니가 몇 번째 위안부였을지 궁금해한 적이 있었다. 살아남은 위안부가 55명에,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55명이고 이거의 최소한 100배, 1000배 이상이 그냥 숨어 지낸 거지. 요 고모 할머니처럼. 창피하니까. 내가 알기로 고모 할머니는 살아생전 위안부 등록을 안 했다. 안 하는 할머니가 훨씬 많다고. 그걸 알아야 돼. 야, 겨우 뭐 50명 일제시대에 끌려갔는데 그게 뭐 대수냐? 아니라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을 끝까지 비밀로 덮고 살았던 것이다. 할머니는 그걸 덮고 싶은 거야. 너무나 큰 피해를 입어서. 9시 뉴스를 보다가 위안부 관련 기사가 나오자 어머니는 그녀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그녀가 위안부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걸 아쉬워했다. 그러니까 그거 신청하면은 사실 돈이 꽤 나온다고. 일반적인 그 노령연금 50만 원 뭐 이런 거에다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한 보통 100만 원인가? 하여튼 한 달에 나왔대. 자, 그거라도 받았으면 이 집 저 집 떠들면서 눈치밥 안 먹고 할머니가 살았을 텐데 고모 할머니가 지금 이 나가 있는 집에서도 살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할머니가 이제 뭐 당연히 일본에서 고통받고 왔으니까 다른 가족들이 싫어했겠지. 그래서 게다가 늙었으니까 뭐 일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눈칫밥 먹으면서 여기저기 떠돌았다고. 생활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말이 얼마나 징그러운 말인지 나는 깨달았다. 고국에서도 냉대를 받은 거죠, 할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나라는 사람이 깨달은 거야. 어린 시절에는 그냥 아유 할머니가 밤에 잠자는데 내 손 왜 잡아 짜증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 뿌리라는 작품을 보면서 드디어 깨달은 거지. 뿌리를 구하러 철거촌도 뒤지고 다닌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철거라고 쓰여 있었어. 모과나무가 있는데 붉은 락커로 철거라고 휘갈겨 쓰여 있었어. 뒤에도 써놨는데,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가 와서, 산업화 도시화 시대가 와서 멀쩡히 살고 있는 나무들을 철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졌다고. 뭐 우리 개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나무를 잘라버려야 거기다가 도로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하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무를 못 움직이니까 거기다가 철거라고 써놓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니까. 자, 문제는 그와 같은 예술가들은
그런 자연 훼손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지. 내 심장을 지져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철거된 나무의 뿌리를 가져다가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라는 사람이. 예술가들은 우리 일반인들하고 달라. 굉장히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 그가 철거될 모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쳐다봤다. 뒤에 이제 문제 나오지. 엄마 아빠 누구도 닮지 않은 모호한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지 깨달았다. 고모 할머니를 닮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DNA 유전자 엄마하고 아빠하고 절반씩 닮는다라고 하는데 그 엄마하고 아빠 그 전에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모 할머니, 뭐 이모 할머니 이런 사람들의 DNA도 우리 피 속에는 들어 있다 그 얘기야. 그거를 얘는 거부했다가 드디어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왜 의외로 고모 할머니를 닮았지? 당연히 나랑 같이 자던 고모 할머니는 우리 조카가 나를 닮았네. 거기서 할머니는 위안을 느낀 거지. 자, 마무리. 첩첩 떠오르는 뿌리들 너머에 그가 태아처럼 웅크리고 누워 있을 것 같다. 자, 그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중중 첩첩 착시를 일으키면서 떠오르는 지평선 같은 뿌리를 넘어야만 그에게 닿을 수 있다. 이미 고모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그라는 사람하고 뭔가 연결이 되고 싶다 하는 게 요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 자, 고모 할머니는 어떤 사람? 일제에 이어서 뿌리 뽑힌 위안부. 어린 시절을 닮은 나를 통해서 뿌리를 찾기 원했는데 결국 그냥 돌아가셨고. 자, 그라는 사람, 내가 현재 연결되고 싶은 그라는 사람은 산업화 도시화로 파괴되는 뿌리를 작품으로 해서 현실을 비판하는 작가. 나는 안에 있는 서술자. 자, 19번 문제는 서술 특징. 안에 있는 서술자니까 독백, 내면의 흐름. 대단히 간단한 문제. 20번 갑시다. 위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모 할머니는 자신들의 체면을 걱정하는 가족들이 절대 위안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적은 없지. 그냥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자신이 찾겠다 비밀로 남기고 싶어서 하지 않았지. 오히려 가족들은 특히 엄마는 위안부 등록하는 거를 원했다고. 2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소설은 뿌리를 매개로 한 이해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던 그러니까 그라는 사람도 그냥 예술가가 아니라 그 사실 딱 한 줄 나오지. 부모에게 버림받았어. 고아라고 고아. 그래서 끊임없이 뿌리를 작품화하려고 노력하는 작가였고. 자, 그 다음에 고모 할머니는 타의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타의에 의해서 부모가 버렸으니까 고모 할머니도 타의에 의해서 버림받은 조국에 의해서 버림받은 개인 그 둘의 만남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더라. 정답은 3번이었고 고모 할머니가 나의 손을 더듬어 찾던 것이 실은 품어줄 한 줌의 흙을 찾고 있던 것이었다. 고국의 따뜻함 이거를 찾고 싶었던 거죠. 할머니는 한 데서 그의 작품을 본 내가 자신의 뿌리를 고모 할머니에게서 찾게 되었다 아니라 그의 작품을 보고 할머니를 보고 드디어 고모를 이해하게 됐다 그 얘기지. 내가 고모 할머니를 통해서 DNA를 찾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 어려운 문제. 아마 요게 이번 시험에서 아마도 오답률 1위가 아니었을까.
자, 그가 모가나무를 찾고 있을 때 나는 목욕탕에서 거울 속에 나를 쳐다봤다. 뿌리가 흔들리는 존재들을 이 사람들이 보는 건 이해다. 아까 앞에 있었지. 그래서 두 인물의 서로 다른 경험을 연결해서 두 경험의 의미 보라고 이해, 연민 이거를 연결짓는다. 이 글의 주제. 자, 이렇게 해서 사관학교 현대소설 가장 어려웠던 세트 요 놈을 해설을 해봤습니다. 사관학교는 아다시피 어디에도 해설도 없고 뭐 굉장히 힘들어. 어디서 찾아야 돼? 엄마 국어에서 찾는다. 구독, 좋아요.